말씀해드린 것처럼 상월결사 인도순례 소식 이 시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행적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걷고 있는 생명 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소식 전해줄 BBS 불교방송 박준상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을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현장 연결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배앓이로 좀 많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일 먼저 건강들은 어떠신지 우리 박준상 기자도 그렇고요.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들 건강 상태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한 사흘 전쯤이 아마 저희 순례단의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 기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온차가 하루에 한 20도 정도가 넘게 나는 바람에 네. 순례단이 현지 적응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간에 행선 중은 아니었는데 현지에 와서 이 과다한 햇볕에 노출돼서 쓰러지는 스님들도 2분 정도 계셨고요. 배앓이 그리고 물집 또 감기 몸살 같은 좀 것들에 시달렸는데 현재는 적응을 어느 정도는 완료를 하고 지금 생활에 또 익숙해지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이 원만 회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준상 기자도 괜찮은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배앓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또 전해드리는데 차질이 비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분들도 너무 안 좋으면은 그냥 다음 숙소에 가 있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방송을 또 듣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이 원력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제가 이제 병마를 극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오전에 10시 30분부터 하는 유튜브 라이브 기다리시는 불자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10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박준상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또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 잘 챙겨서 끝까지 좋은 소식들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부처님의 추전법륜지 녹야원에서 출발해 성도지 보드가야 중림정사가 있는 영축산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어디 계신가요? 네, 현재 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인도 이 비하르주라고 하는데요. 이 부산 같은 이런 행정 경계로 볼 수 있는데 이 비하르주의 주도인 이 파트나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무척 큰 대도시로 오늘은 힌두교 사원 안쪽에 텐트를 쳐서 수경지를 펼친 상태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일단 종료된 상황인데요. 순례단은 43일차 일정 중에 21차 거의 지금 절반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488km를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내일이면 누적 이동 거리 500km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저희가 4번째 성지인 이 바이샬리에 도착합니다. 원숭이가 부처님에게 꿀을 공양한 곳이자 또 최초의 여성 출가자가 나온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곳을 이제 지나면서 또 함께하고 계신 스님들께서도 법문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또 특별한 법회도 마련이 됐었고요. 기억나는 부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현재 인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인도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초전 법륜지였던 이 사르나트에서 이 상월결사를 이끌고 계신 이 회주 자승 스님께서 법문을 그때 해주셨는데요.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이지만 현재 불자 인구는 0.5% 수준으로 사실상 힌두교 국가입니다. 정부 주요 권력부터 이 힌두교 종교 세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승 스님께서는 이곳 부처님의 성지를 둘러보면서 이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광지 혹은 또 유적지가 된 인도 불교는 한국 불교의 20년 뒤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경고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곳 성지에 와서 취재를 해보니까 네. 힌두교 사원이나 힌두교 성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불교 성지의 관리 실태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 불교 역시 탈종교화 그리고 인구 감소 등으로 출가자나 불자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곳 힌두교에서 불교가 사라진 인도의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 한국 불교의 정신을 번뜩 들게 하는 마치 죽비처럼 느껴졌는데 그러면서 이 상월결사가 3년 정도의 준비를 거쳐서 인도 순례에 나선 배경에도 역시 불자들이 순인들의 수행 정신을 통해 신심을 내고 또 한 사람에서 더 불교에 나설 때 불교 증흥 역시 이뤄질 것이라고 법문을 하셨던 네. 기억이 가장 머리 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 걷기 순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하루의 일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날씨 때문에 행선은 대부분 오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순례단의 하루 일정을 좀 들려주시죠. 네, 이 새벽 2시에 도량석을 돌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물론 인도 시간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간단한 준비 운동을 마치고 정비가 조금 되면은 곧바로 새벽 3시부터 행선에 나서는데요. 오전에 한 5시간 정도, 거리로는 10에서 15km 정도를 걷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마당이나 또 휴게소, 또 학교나 병원 같은 곳 마당에서 간단하게 계란이나 바나나, 이런 땅콩 이런 것들로 아침 공양을 해결하고요. 다시 행선에 나서서 하루 평균 25km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경지에 도착하면 오후 4시에 저녁을 먹고 저녁 예불을 또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에 다음날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꽤 이른 시각에 잠에 들고 있습니다. 네. 아침, 저녁, 예불, 그리고 108배 정진까지, 이 고단한 하루를 사실 아침에 눈 뜨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취재진의 경우는 아무래도 순례가 끝나면 그날의 일정도 정리하고 또 기사도 올리고 그렇죠. 보도한 내용들을 또 준비를 해서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수면 시간이라던가 또 휴식 시간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예불도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번에 저녁 예불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녁 예불 또 금강경 부분까지 저희가 진행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최근엔 중단이 됐지만 현재 건강 상태 컨디션을 많이들 회복하시면서 다시금 저녁 예불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건강 문제 많은 분들 걱정하시고 또 수면 부족 문제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는 다시 한번 적응을 다들 완료해서 모든 일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8 순례단원 모두 하루하루 이렇게 걸으시면서 신심 증장되는 것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근데 옆에서 동행 취재하는 분들도 참 남다른 그런 감정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심신과 또 원력으로 이겨내는 모습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 한국에 계신 수많은 이 불자들이 보내주는 성원과 응원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며칠 전에는 점심까지 다 같이 건너뛰면서 이 스님들이 계속 행사하는 모습을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을 해주셨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저도 많은 이 불자님들의 에너지와 원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또 2시간 이렇게 계속 화면을 지켜보시면서 이 순례단과 함께 마음으로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순례단도 순례단이지만 또 한국의 불자님들도 함께 걷고 있다는 생각에 뜨거운 신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무명을 밝히고 통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잖아요. 들으신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박준상 기자는 좀 건강이 어떤지 궁금하다,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불교방송과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또 불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사실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쉬어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방송하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끝으로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특별한 소식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요. 네, 사실 이곳엔 특별히 주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 똑같이 걷고 먹고 또 자고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이 부처님도 주말과 평일 없이 이렇게 지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만큼 이 신심과 원력을 갖고 마지막 회항까지 또 불교 방송의 기자로서 또 순례단을 함께하고 있는 저희 역시 스태프 단원으로서 행보를 잘 취재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어제는 출가제일이라 또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으로 문자 주신 분 한 분 직접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4698번 쓰시는 분인데 유튜브 시청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환희심이 납니다. 스님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회양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박준상 기자 잘 들으셨지요? 예, 지금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목소리도 조금 더 활발한데 오늘 전화 연결할 때는 조금 차분한 듯한 느낌이어서 또 많이 힘든 건 아닌가 염려도 됩니다만 부처님의 원력을 가슴에 담고 생명 존중, 생명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정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발언하면서 이렇게 또 소식 전해준 박준상 기자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